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우아함, 캐나다의 기술력, 영국의 전통,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하는 명품, 물론 멋져서 구입할 수 있지만 그 브랜드가 가진 헤리테지 때문일 텐데, 일상 속에 지나치면서 보는 명품 제품들이 유럽 감성의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부 다 중국 거대 자본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중국이 집어삼킨 유명 브랜드의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잘나가고 길거리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아크테리스, 예전에는 아크테리스 아웃도어 에르메스라고도 불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요 브랜드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캐나다 영혼이라고 불렸던 요 시조새 브랜드가 사실은 중국 거대 자본에 완전히 장악되었다는 사실, 그 배후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안타 스포츠라는 괴물 기업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안타 스포츠를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1991년 중국 푼젠성 진장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곳은 전세계 짝퉁 신발의 80%가 만들어진다는 오명이 있었던 그런 곳이고, 안타 스포츠는 그곳에서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하청을 받는 이름 없는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공장과 조금 달랐다는 거, 2000년대 중국 경제 성장기에 맞춰서 가성비 전략으로 중국 전역 매장에 1만 개가 넘게 깔아버리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09년에 당시 망해가던 필라 차이나를 단돈 수백 원에 인수하게 됩니다. 안타 스포츠는 필라를 운동복이 아닌 명품 패션으로 재정의했고, 이 전략은 대성공을 거둬서 여기에 벌어들인 미친 듯한 현금은 안타 스포츠를 세계 3위 스포츠 기업으로 만들게 됐고, 그래서 더 큰 먹잇감이 필요하게 됩니다. 2019년 전세계 패션계를 뒤흔든 뉴스, 안타 스포츠는 아크테리스의 모기업이 나모 스포츠를 약 6조 원의 통째로 인수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이 중국산 저가 품질로 변할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죠. 그럼 아크테리스는 어떤 브랜드냐? 1989년 캐나다 등산가들이 기능이 형태를 결정한다는 철학으로 만든 타협이 없는 기술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서 안타 스포츠가 한번 머리를 더 쓰게 되는데, 그들은 아크테리스의 영혼 디자인실은 캐나다에 그대로 두었고 대신 경영 방식을 중국식으로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인수가 된 후에 가장 먼저 변한 건 가격입니다. 중국산으로 넘어가면서 가격이 뚝뚝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과거 70만원이었던 자켓은 어느새 140만원을 호가하게 되었고, 리셀 시장까지 만들어내며 희소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된 점이 생산지, 메이드 인 캐나다 비중은 줄어들었고 중국, 베트남 생산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매출은 폭발했습니다. 중국 중산층의 교복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지드래곤, 버지 라블로 같은 셀럽이 있게 되면서 고프코어라는 새로운 트렌드의 정점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로고가 주는 우월감, 140만원을 기꺼이 지불하게 된 것이죠. 안티스포츠는 브랜드를 망친 게 아니라 캐나다의 전통, 캐나다의 기술력을 완벽하게 포장해서 파는 데 성공하게 된다는 거. 그럼 이런 브랜드들이 아크테리스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파리의 가장 오래된 자부심의 브랜드 랑방, 이 브랜드 같은 경우도 중국 푸싱이라는 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랑방의 역사적 배경은 1889년부터 시작됩니다. 잔느 랑방이라는 디자이너가 딸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그런 옷이고, 엄마가 딸을 안고 있는 이런 로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감성적이고 오래된 명품 로고 중에 하나입니다. 랑방 같은 경우는 역사가 진짜 긴데 샤넬보다 21년이나 앞선 브랜드이고, 2015년 이후에 전설적인 디렉터 알베르 알바지가 떠나게 되면서 디자인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파산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저도 기억하기로는 2010년 요때쯤에 랑방 신발 유행해서 그때 구입한 제품이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로는 디자인이 살짝 이렇게 변경되면서 뭔가 손이 가지 않는 그런 브랜드가 됐는데, 그게 딱 2015년 기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국 푸싱 국제, 그러니까 푸싱 인터내셔널, 중국의 거대 투자 지주회사고, 이들은 이미 클럽메드를 성공적으로 인수한 경험이 있는 소위 명품 브랜드 세탁의 고수라는 거. 중국에는 돈이 많지만 100년이 넘은 역사는 살 수가 없다. 푸싱은 랑방의 역사 그 자체를 구입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우아하기만 했던 랑방에 스트릿 감션을 섞어주기 시작하면서 올드한 명품에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신는 신발로 그렇게 이미지를 바꿨고, 가격 같은 경우도 예전과 동일하게 프리미엄 가격을 유지하면서 중국 내수 시장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했고,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게 되면서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예전과 같은 유명세는 아니지만 현재 랑방 그룹은 뉴욕 증시 시장에 상장을 하며 몸값 2조 원대까지 끌어올렸다는 거.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브랜드는 실제로도 몰랐고 저도 요번에 찾아보면서 처음 안 브랜드, 프랑스의 국민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산드로, 마즈, 끌로디, 삐에로,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접근 가능한 럭셔리, 세 브랜드를 묶어서 SMCP라고 부르는데, 명품 제품들은 너무 비싸고 자라는 너무 흔하고
거기에 딱 타겟을 맞춰서 2030 여성들을 타겟으로 파리지엔 감정을 그대로 담은 콘템포러리 장르를 개척한 브랜드라는 거. 요거를 인수한 중국 기업은 중국의 LVMH를 꿈꿨던 산동 루이, 산둥성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섬유 재벌 그룹이고 약 1조 8천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SMCP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동루이는 SMCP뿐만 아니라 영국 왕실 브랜드 아쿠아수 큐텀까지 같이 인수를 하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쓴 게 디자인은 파리, 생산은 글로벌, 안타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틈은 파리에 남겨 영혼을 지켰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온 후 세일 기간이 길어지고 아울렛 물량이 늘어나면서 브랜드 가치가 예전만큼만 못하다는 그런 팬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산둥루이가 무리한 인수로 빚더미에 앉으면서 경영권이 다시 유럽 채권단에 넘어가는 등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즉 주인은 중국인이었지만 다시 주인 찾기 전쟁 중이라는 거. 중국 자본의 역습은 위쪽에서 소개시켜드린 브랜드뿐만 아니라 살로몬이라든지 볼보라든지 심지어 벤츠 최대 주주까지 그들은 이제 짝퉁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 몰래 역사와 감성까지 통째로 쇼핑하고 있다는 거. 중국 자본이 들어온 후 가격들은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생산지는 다변화되었고 누군가는 품질이 예전만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고 누군가는 자본의 수혈 때문에 디자인이 더 세련돼졌다고 칭찬합니다. 확실한 건 이제 우리가 사는 건 제품이 아니라 그들이 돈으로 산 브랜드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